서울 강서구 화곡동 상가 골목.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홀로 나타나는 할머니가 있다. 김순자 74세. 남루한 차림의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그녀를 사람들은 골목의 노숙자 할머니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묘한 패턴이 있었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유독 한 곳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바로 미영이네 분식집 앞이었다. 또 왔네 저 할머니. 이른 아침 준비를 위해 나온 박미영 48세이 중얼거린다. 다른 상인들은 김순자를 경계하거나 동정했지만 미영만큼은 달랐다.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도 김순자는 미영의 가게 앞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영이. 설마 그때 그 아이가? 그 순간 미영이 나타났다. 할머니 매일 고생이 많으세요. 김순자는 순간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 네. 그냥. 하지만 미영은 김순자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그리운 듯한 시선이었다. 김순자가 이 골목에 나타난 지 6개월째 미영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고급 한우 오케이지 놓여 있었다. 시장 가격으로 30만 원은 좋게 되는 것이었다. 택배 송장도 없고 보낸 사람도 알 수 없었다. 누가 이런 걸? 미영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김순자가 지나가다 말했다. 좋은 분이 보내신 것 같네요. 받으세요.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누가 보냈는지 아는 것 같은. 며칠 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미영이 임대료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 건물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장님, 임대료 50% 할인해 드릴게요. 네? 갑자기 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성실한 임차인한테는 혜택을 주라고. 미영은 어안이 벙벙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료 할인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날 김순자가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가게 앞을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미영은 점점 김순자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이 신경 쓰였다. 어느 날 미영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 할머니, 혹시 저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김순자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에요. 처음 뵀는데? 하지만 그 대답은 거짓이었다. 김순자는 미영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997년 순자패션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23세 미영을 IMF 때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했던 그 아이를 그때 울면서 나가던 그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꿋꿋하게. 김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27년 전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힘들어했을 미영이 지금은 홀로 딸을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니. 그날 밤 김순자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다. 조 실장 나야.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도련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건 됐고. 화곡동 미영이네 분식집 알아?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집 일은 내가 직접 챙길 테니까 섣불리 개입하지 마. 조 실장은 당황했다. 회장님이 왜 갑자기 작은 분식집에 관심을? 김순자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다. 어느 날 미영이 가게에서 힘든 손님을 상대하고 있을 때 김순자가 나타나더니 그 손님에게 차갑게 말했다. 사장님이 성심껏 만든 음식에 뭐가 불만이신가요? 그 목소리와 기세에 손님이 움츠러들었다. 평소 조용한 할머니에게서 나올 수 없는 카리스마였다. 할머니, 뭔가 다르세요. 미영이 놀란 듯 말했다. 김순자는 당황하며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냥 화가 나서. 또 다른 날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미영의 딸 지은이 20세가 취업 걱정을 털어놓자 김순자가 자연스럽게 조언했다. 의류업계는 어때? 순자패션 같은 회사들. 할머니도 순자패션 아세요? 엄마가 예전에 거기서 일했었는데. 김순자는 식은땀을 흘렸다. 너무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TV에서 본 것 같아서. 미영이 끼어들었다. 맞아, 나 거기서 일했었어. 그런데 IMF 때 잘렸지 뭐. 그때 회장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김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500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었다.
2024년 여름 미영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딸 지은이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었다. 엄마 수술 안 해도 돼. 돈이 어디 있어. 지은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든지 할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분식집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도 한계가 있었다. 김순자는 이 소식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미영은 병원 수납창구에서 깜짝 놀랐다. 수술비는 이미 결제되었습니다. 네? 누가? 익명으로 처리하셔서 1,500만 원 전액 완납하셨어요. 미영은 눈물이 났다. 누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수납창구 옆에서 김순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 김순자는 당황하며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 설마. 미영은 김순자를 병원 카페로 데려가 앉혔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지불하신 거예요? 김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할머니가 그런 돈이. 미영아. 김순자는 처음으로 반말을 했다. 나 기억 안 나니? 미영은 깜짝 놀랐다. 그 목소리, 그 말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27년 전 순자 패션 이 공장에서 재단 일했잖아. 내가 널 해고했었어.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할머니가. 김순자 회장님?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미영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한국 경제계의 전설적인 인물, 자수성가의 상징인 김순자 회장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안했어. 27년 동안 미안했다고. 그날 밤 김순자는 미영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급 아파트였다. 벽면에는 수많은 상장과 표창장,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게 다 진짜예요? 40년 동안 쌓아온 거야.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놓쳤지. 김순자는 미영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2015년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면서 가족들과 갈등이 생겼고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조용히 살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6개월 전 우연히 내 가게를 발견했어. 27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어.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아니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김순자도 눈물을 보였다.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동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뉴스가 터졌다. 순자그룹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었다. 김순자 명예회장께서 화곡동 일대 상가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바로 순자그룹의 창립자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김순자의 아들 재현이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찾았습니다. 조 실장이 급히 보고했다. 재현은 즉시 화곡동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분식집에서 미영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김순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재현아 늦었지만 진짜 사람이 뭔지 알겠더라. 그리고 미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6개월 동안 진심으로 대해줬어. 그게 진짜 부자야. 재현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김순자는 계속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 그날 저녁 김순자는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아, 내가 순자 패션 주식 10%를 너에게 줄게. 회장님, 그건 너무. 김순자는 손을 저으며 웃었다. 재산이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니야.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너한테서 그걸 배웠어. 다음 날부터도 김순자는 여전히 아침마다 골목을 돌았다. 다만 이제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골목을 지키는 회장님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영은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한 부는 숨겨져 있을 때 더욱 빛난다. 그리고 진심을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김순자 회장의 자서전 가진 자의 마음 중에서